지난 편에서 우리는 영조와 정조가 이끈 조선 르네상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탕평책으로 붕당 정치를 억누르고 규장각을 세워 학문과 개혁의 불꽃을 피웠던 두 군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 여름,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개혁 군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49,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독살설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누군가 실권을 쥐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한 무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 신하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해 두었습니다. 안동 김씨 출신의 김조순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학식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왕의 장인이 되는 순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꼽히는 세도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도정치란 외척, 즉 왕비의 친정 가문이 국정을 좌우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권력은 이론적으로 왕과 사림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뒤 그 균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조순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동 김씨 일가가 조정의 핵심 요직을 하나씩 차지해 갔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자리가 김씨 일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관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감사와 수령 자리가 안동 김씨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과거는 원래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답안지가 채점되기 전에 합격자가 이미 결정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돈을 주면 벼슬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졌습니다. 인재가 아니라 연줄과 돈이 출세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관리들은 본전을 뽑아야 했습니다. 뇌물로 벼슬을 샀으니 더 많은 뇌물로 그 비용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이 악순환이 조선의 행정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역사는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전정, 즉 토지세의 문란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세는 경작지의 크기와 수확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척박한 땅에도 심지어 강이나 바다가 된 땅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백지장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 위에도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의 문란이었습니다. 군역세는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문제는 관리들이 이 명부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명부에 올라 있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나무를 동목이라 하여 명부에 올리고 세금을 걷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황곡의 문란이었습니다. 황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이를 착취수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빌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강제로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줄 때는 되를 작게 쓰고 받을 때는 되를 크게 쓰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곡식 창고에 모래나 죽정이를 섞어 실제 양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 제도가 모두 망가지자 백성들의 삶은 버텨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절규가 결국 폭발한 것이 1811년이었습니다.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었습니다.
홍경래는 평안도 출신의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과거를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낙방의 이유 중 하나는 명백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평안도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한양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평안도는 변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평안도 출신이면 고위직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홍경래는 바로 이 분노를 조직했습니다. 서쪽 땅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구호는 수많은 평안도 민중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811년 12월, 홍경래는 평안북도 가산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불과 며칠 만에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장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관군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성문을 열어 반란군을 맞이한 고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세도 정치에 물든 군사 시스템은 이미 부패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 자리를 사야 했고 군사들에게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군의 숫자에 밀렸습니다. 1812년 4월, 반란군의 최후 거점인 정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홍경래는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봉기는 5개월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조선 지배층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이토록 많은 백성이 관군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는 근본적인 개혁 대신 더 강한 억압으로 대응했습니다. 1834년, 순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은 것은 8살의 헌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문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의 친정, 바로 풍양조씨였습니다. 조만영과 그의 아들 조인영이 권력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풍양조씨는 안동 김씨를 조정에서 밀어냈습니다.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가문이 바뀌었을 뿐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요직을 독점하고 과거를 조작하고 뇌물로 관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헌종은 스스로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았으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 세도 가문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849년, 헌종이 후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결정권은 이제 안동 김씨에게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인물을 골랐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왕족, 이원범이었습니다. 이원범은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정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동 김씨의 사신이 강화도에 나타났을 때 이원범은 산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갑자기 왕으로 지목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역사는 그를 강화도령이라 부릅니다. 철종의 즉위는 안동 김씨에게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왕, 정치를 모르는 왕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했습니다. 안동 김씨는 다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철종의 외삼촌과 형제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왕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세도 정치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철종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점점 술에 의지하며 자신의 처지를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도 정치는 철종이 슬퍼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50년대 조선의 농촌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황곡의 절반 이상이 이미 유용되어 창고에는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팔았고 땅을 판 농민은 소작농이 되었고 소작농이 된 농민은 다시 소작료와 세금의 이중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또 터졌습니다. 1862년 2월 경상도 진주에서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해 안에 전국 70여 개 고을에서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임술록 민봉기입니다. 임술록 민봉기의 특징은 자생적이고 동시다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도 가문이 버티는 한 실질적인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조선의 지배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동 김씨는 또다시 새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정왕 후 조씨는 안동 김씨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 12살의 고종을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군 이하응이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흥선군은 세도정치 내내 일부러 바보인 척하며 살아남은 인물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 행세를 하고 안동 김씨의 집에서 구걸하듯 밥을 얻어먹으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군이 대원군으로 봉해진 순간 권력은 역전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즉각 안동 김씨를 조정해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세도정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도정치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60년간 무너진 행정체계, 썩어버린 군사 시스템, 절망에 빠진 백성들. 이것이 흥선대원군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과감한 개혁과 강경한 세국정책, 그리고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 조선 최후의 시간을 다룹니다. 변화의 문턱에서 조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